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XTJS 7번째 강의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버튼들은 기본 버튼, 사이즈별 버튼, 아이콘만 존재하는 버튼, 그리고 아이콘과 텍스트 조합의 버튼, 토글 버튼, 메뉴 버튼, 분할된 메뉴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전에 있는 레이아웃 관련 복습도 할 겸 지금 이 현재 화면 요거를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레이아웃을 쓸지 그리고 어떤 레지온을 쓸지 구상이 미리 돼 있지 않으시는 분이면은 이전 강좌를 다시 반복하시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 영역 나누고 중앙에서 중앙 영역, 하단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때 최초는 ext.container.viewport ext.create 선언해 주시고 클래스 선언 그리고 뷰포트에 대한 서브 속성 정의. 자, 여기서 보더는 레이아웃이 보더죠. 레이아웃 보더 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 to ext.getBody 바디 영역에다가 표출을 시켜줄 거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뷰포트는 브라우저 사이즈별로 가득 채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패널을 각각 영역으로 나눠 봐야겠죠. 자, items, xtile, 패널을 우선 2개 생성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보더와에 함께 있는 패키지 형태 레지온, 웨스트 주시고, 자, 얘는 센터로 줍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 중앙에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좌측은 그냥 위드스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위드스 150 주고 얘는 플렉스 그냥 1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스플릿 트루 주시고 센터 영역을 다시 영역을 이렇게 나눠야겠죠. 자, 아이템스, 스타일, 패널 2개 생성하고, 자, 영역 나누려면 여기 패널도 레이아웃 보더 선언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얘는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상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중앙이 될 수 있고 하단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 레지온, 센터. 자, 이렇게 선언하고 얘는 사우스, 하단 선언 주시고. 자, 이 상태면 우선 머릿속으로 우선 그려보면은 보더 전체 브라우저에 뷰포트 선언되어 있고 보더 영역으로 패널을 2개 나눴습니다. 하나는 150 픽셀로 미리 이렇게 정의해줬고, 나머지는 플렉스 1을 채워서 동적으로 150을 제외한 나머지 넓이랑 높이 값이 자동적으로 이 패널에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센터 영역을 나눕니다. 보더 레이아웃 보더 주고 센터랑 사우스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랑에 대한 값을 선언해 줘야겠죠. 중앙이 좀 더 넓습니다. 얘는 플렉스 2, 얘는 플렉스 1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좀 더 넓어질 거고 밑에 지역이 좀 더 좁아지겠죠. 비율에 따라서 얘가 플렉스가 높을수록 점점 동적인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 각각의 탭을 우린 타이틀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웨스트 쪽 타이틀을 프로젝트 X 플로러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중앙의 타이틀은 없습니다.
없고, 없으니까 얘는 그냥 헤더라는 first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는 타이틀을 숨기는 옵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센터 중앙 영역에 app.js 타이틀 app.js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이 서버스 이렇게 그냥 우선 실행하면 전혀 없이 날 코딩, 쉽게 말하면 그냥 날 코딩이라고 그냥 막 코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그려졌는지, 그려졌다고 하면은 아주 우수하게 이전 강의를 수강하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미리 센차이 와치를 실행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센차이 와치를 실행해 주시고 한번 실행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로컬호스트 1841 호출을 하면 화면이 깨지네요. 왜 깨지는지 그 이유를 보려면 F11 눌러서 이게 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코드, 레저 어플리케이션,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 자, 뭐 타이틀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깨졌네요. 아, 철자가 틀렸습니다. 레지온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럼 얘를 다시 헤더 first.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버깅은 F12 통해 가지고 개발자 모드를 보시면 콘솔에서 얘네들이 어디 부분 컴포넌트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 능력도 가지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자, 지금 화면이 이 화면이랑 동일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 거는 요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상단은 웨스트보다 다른 별도로 여기 있습니다. 뭐 한 150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얘는 뭐 스플릿 필요 없죠. 지우고 얘는 그냥 타이틀 빼도록 할게요. 그냥 헤더 first를 주면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상단은 north.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플렉 헤이트죠. 헤이트를 150으로 주고, 헤이트를 150으로 주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럼 좀 더 줄여볼게요. 100을 주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놀스에다가 얘네들을 각각 배치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네들을 툴바로 합니다. 툴바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 버튼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모음. 자, 여기서 툴바 하나, 툴바 두 개, 툴바라는 X 타입을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스에서 items, X 타입, 툴바. 자, 이렇게 두 개를 우선 선언해 주세요. 툴바 두 개 선언해 주면 이렇게 풀로 차는 어떤 특정 영역의 툴바가 두 개 생성되는 거예요. 툴바를 주시면 별도의 레이아웃 선언, H박스를 선언을 안 해주셔도 가로로 컴포넌트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툴바의 items, 속성 정의, xtype, 버튼 한 3개 정도만 만들게요. 하나, 둘, 셋. file, edit, source 이 3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버튼 3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밑에도 아이콘 한 3개 정도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 화면을 보면 빈 버튼만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선 메뉴 빼고 우선 버튼만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에서 그러니까 input type 텍스트 같이 input type 버튼을 주고 value 값에 해당되는 속성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에서 파일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edit 선언해 주시고, source.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상단은 우선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얘네들 버튼에다가 이제 아이콘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자, 여기 app.json에서 폰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요 폰트 어썸이라는 게 이제 요청이 돼서 폰트 어썸에 정의된 관련된 폰트 아이콘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폰트 어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얘네가 정의된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뭐 윈도우가 추가로 된다. 추가로 되면 그냥 서치 아이콘에 그냥 어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드 제일 비슷한 게 뭐 플러스 FA 플러스라는 게 클래스 명이에요. 얘네들이 정의된 FA 플러스라고 주고, 자, 여기다가 아이콘 클래스에 대한 옵션은 속성 값은 아이콘 CLS 클래스의 약자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FA 플러스라고 우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저장이니까 여기서 세이브 한번 검색해 봅니다. 서치 아이콘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영역에 맞는 그런 아이콘들을 얘네들이 검색을 해줍니다. 자, 플로피로 저장. 그 다음에 이건 빼고 요거 모니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데스크탑 여기 있네요. FA 데스크탑 얘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를 깨져서 나와요. 깨져서 나온 이유는 얘는 폰트 어썸에 대한 거고, 추가로 x-fa라는 클래스명을 한 칸씩 띄고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콘만 출력되어 있는 버튼이 생성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기로 했던 기본 버튼 요거 확인했습니다. 기본 버튼은 그냥 버튼 타입의 X 타입 선언해 주시고 텍스트 컨피그만 지정해 주시면 버튼이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별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응용은 요거에 대한 아이콘을 생성을 하고 사이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은 그냥 우선 뭐 플레이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FA 플레이 X타입 버튼 아이콘 클래스 X-FA 플레이. 자, 하나, 둘, 셋. 3개 우선 만들어 주죠. 3개 만들어서 각각의 스케일에 대한 컨피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즈. 자, 일시정지. FA 포즈. 이렇게 선언하고, 중지. 스톱 아이콘을 정의를 해줍니다. 클래스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차피 보면은 요 아이콘 클래스가 3개가 버튼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추가가 된 거죠. 얘네들은 이제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사이즈에 대한 속성은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은 스몰 속성이 있고, 미디움, 라지 속성이 있고, 미디움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작은 거, 중간, 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떤 사이즈가 변할지.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디폴트가 스몰이고요. 다음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 스케일이랑 옵션 하나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별 버튼도 완료했죠. 그 다음에 아이콘 텍스트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선 우리가 메뉴 버튼을 먼저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 버튼 전에 그냥 토글 버튼, 이걸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토글은, 자, 도큐먼트를 봅니다. docs.sencha.com. 여기서 말씀드렸죠. 클래식 툴킷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버튼 검색을 하시면 클래스명에 따른 X타입 버튼, 요 클래스를 우리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토글 버튼, 토글이라고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 번에 찾기 힘들면 컨트롤 F 누르셔서 토글 검색하시면 토글에 대한 걸 찾아줍니다. enable 토글이라는 속성이 있죠. 얘는 불린값, true 아니면 false인 거죠. 자, enable 토글 속성을 뭐 지금 요거 스톱 버튼에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enable 토글 true 지정을 하면 어떤 기존 버튼들과 차이가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빠져볼게요.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풀렸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눌리는 작업이 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포커스 아웃 때도 계속 눌려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처럼 토글은 누르는 여부에 대한 이제 지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걸로 간단하게 토글도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메뉴, 얘네들에 대한 목록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원래 서브 속성은 아이템스인데 메뉴는 그냥 메뉴예요. 메뉴라는 제이슨 배열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씩만 할게요. 자, 나머지도 우선 동일하게 에디트에서도 에디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누르고 New, Open File, Close. 자, 디폴트 버튼이에요. 버튼은 별도로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라는 문구만 주세요. 그러면은 New라고 선언하고 Open File, 그 다음에 Close. 자, 이렇게 3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쪽은 언더 타이핑, 리도 컷. 자, 언더 타이핑, 리도 컷.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참 버튼에 대한 메뉴들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기존에는 버튼인데 이거 하나 추가했다고 메뉴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메뉴도 끝났죠. 메뉴도 끝났는데 분할된 메뉴 버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이콘 텍스트 버튼 이어서 진행할게요. 분할된 메뉴 버튼은 버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플릿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다가 스플릿 버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스플릿 버튼이 도큐먼트 문서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버튼 클래스에서 스플릿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얘는 버튼 자체를 클릭하면 오픈이 되는데 얘는 버튼 자체를 클릭하면 오픈이 안 돼요. 요거는 우측, 쪼개진 영역 우측에 이 화살표 영역만 클릭했을 경우 메뉴 목록이 출력이 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버튼 자체에다가 함수를 매길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고 클릭된 영역에다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적용이 되는데 얘는 버튼 클릭 자체를 이벤트로 줄 수 있고 오픈된 상태에서 선택된 메뉴를 이벤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 텍스트 버튼. 아이콘 텍스트 버튼은 뭐냐면은 메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역이 아이콘 클래스를 정의해서 아이콘을 출력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돼 있는 거예요. 자, 뭐 아무거나. 자, 다시 폰트 어썸 들어가서 우선 예제적으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뭐 new 라고 하고 요 파일에 대한 아이콘을 u 텍스트에다가 아이콘 클래스 선언해 주시고 x-fa f파일 폰트 어썸의 클래스명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픈하면 좌측에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룹 버튼. 그룹 버튼은 그냥 아이콘을 그냥 이런 텍스트 형식으로 한 3개만 만들어서 메뉴, 여기 소스 버튼 다음에 하나, 둘, 셋, 요 3개에 대한 영역을 그룹 버튼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얘는 또 컴포넌트가 틀립니다. xstyle segmented 버튼 주시고 items xstyle 버튼 텍스트 뭐 리팩터 하나 선언하고 둘, 셋 내비게이트 그다음이 서치 자 이렇게 3개를 세그먼티드 버튼에다가 아이템스로 그룹화를 시켰어요. 자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출력된 건 그냥 일반 버튼 같은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포커스 아웃 눌려있죠. 얘도 클릭, 포커스 아웃 바뀌었죠. 얘가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단일성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즉 탭 기능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를 때마다 무슨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다중으로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독스 들어가서 클래시 툴킷 들어가고 세그먼티드 버튼 검색하셔서 자 여기서 멀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중 클릭을 선언하는 속성이에요. Allow multiple pressed buttons. 버튼들의 이제 눌림을 다중으로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그먼트 버튼에다가 Allows multiple true 이렇게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해볼게요. 누르면 자 아까는 단일 속성이었죠. 얘가 눌렸고 얘는 그냥 그룹화 형식으로 토글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굳이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알아두시면 좋은 버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버튼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을 했어도 각각의 속성을 어떻게 쓰는지, 이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의 이제 수업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못 따라오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전 강좌를 계속 반복 숙지하셔가지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컨피그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예제 이그젠플스 센차닷컴에서 뭐 키친싱크에 대한 좀 클래식 관련해서 걔네 샘플 코드를 보시고 속성들 그러니까
어차피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 실행 결과를 보시고 코드랑 비교를 하셔서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우리는 현재 이 이클립스 화면에 대한 UI, 대략적인 UI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빠르게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자, 레이아웃 잡고 상단엔 버튼, 최상단에는 메뉴.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뷰 포트를 레이아웃 보더를 줘서 좌측에 두 개의 레이아웃을 나눴습니다. 자, 요게 꽤 길어졌죠. 길어졌어도 어차피 전체 테두리 기준에서 점점 서브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패널 North 이게 최상단인 거죠. 툴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 상단 두 개. 툴바 이렇게 두 개를 줬고 두 번째 툴바는 그냥 아이콘만 존재하는 버튼 툴바. 그리고 상단, 최상단은 메뉴로 구성된 메뉴 툴바 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트는 단순하게 요 영역만 나눠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플릿 기능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드래그가 가능하게 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널 센터를 영역을 주고 센터 영역에서 다시 레이아웃 보더 선언을 해주고 그 아이템스에다가 또 추가로 요거 각각의 패널에 대한 레지온을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초반에 레이아웃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버튼에서 보면은 그냥 기본은 버튼과 텍스트의 구조입니다. 두 개만 선언해 주셔도 기본 버튼은 나와요. 나오는 상태에서 메뉴에 대한 컨피그를 배열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메뉴 목록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버튼이기 때문에 텍스트랑 아이콘 클래스, 버튼 쪽에서 쓸 수 있는 관련 속성들을 다 사용을 한 거고요. 스플릿 버튼은 메뉴인데 우측에 화살표가 나와서 화살표만 눌렀을 때, 그러니까 영역을 나눠서 얘는 버튼, 우측은 메뉴, 이렇게 그냥 영역을 구분을 한 거예요. 물론 기본 기능은 버튼 컨피그랑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뭐 버튼은 그냥 기본 버튼이고, 세그먼티드 버튼은 그룹 버튼인데 대부분 탭 형식으로 멀티플을 빼고 각각 클릭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눌린 기능을 풉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에다가 그냥 아이콘 클래스만 주고 텍스트를 별도로 입력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 전용의 버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FA 플러스라는 거는 폰트 어썸이라는 사이트, 걔네들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각각의 아이콘들을 선언을 하고 앞자리엔 대신 X-FA 한 칸 띄고 이거를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XFA랑 FA의 폰트 어썸의 클래스명이랑 이렇게 동일시에 하셔야 화면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된 아이콘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개별 토글 버튼은 enable toggle이라는 속성을 true로 주면 된다. 예,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시지 창 관련해서, 그러니까 얼라창을 띄울 수 있고, 뭐 컨펌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버튼 3개에 대한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고, 아니면은 경고, 정보, 뭐 에러 이런 아이콘에 대한 메시지 창의 아이콘 변경 여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메시지 창의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버튼을 한번 example-center.com이나 제 코드를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제 숙제하셨으면은 이거를 굳이 뭐 외운다거나 보시지 않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선언도 해보시고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